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미 국방부가 항모 전단을 중동에 전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스 채널 뉴스네이션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남중국해에 배치됐던 항모 전단을 중동 등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 작전 책임 구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모 전단은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실제 군사 행동에 나설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건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경제난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시민들에 대한 재판과 형 집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이란 국영방송은 사법부 수장인 골람 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참수하고 불태웠다면 우리는 임무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검찰은 이번 시위를 이슬람을 부정하는 죄인 모하레베로 규정했는데 이란 인권 등 단체는 시위대를 사형에 처하겠다는 위협으로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 18일째인 이날까지 시위 참가자 최소 3,428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2주를 넘기면서 사망자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소 12,000명을 넘겼을 거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정부의 강경 진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위 참가자에 대해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될 전망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이틀 동안에만 최소 12,000명이 숨졌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이란의 반체제 매체는 대통령실에서 입수한 정보 등을 토대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시위대를 향한 정부의 강경 진압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23살 루비나 아미니아는 지난 8일 시위에 참가했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뒤통수에 총격을 받고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보안 당국이 집을 포위해 유족이 장례를 치를 수 없었고 유해 역시 고향에 안장할 수 없어 인근 도로변에 묻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던 20대 남성은 교수형에 처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유럽 곳곳에선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물론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자국에 주재하는 이란 대사들을 외무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Cette violence d'État qui s'est abattue aveuglément sur les manifestants pacifiques. Et elle sera réitérée à l'ambassadeur d'Iran en France que j'ai convoqué aujourd'hui au Quai d'Orsay. 유럽연합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여러 번 시사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외부 세력이 간섭해선 안 된다면서 반발에 나섰습니다. 스페이스X는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이란에 스타링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이란 얘기 들어가 보면 이란에서 굉장히 시위대에 대한 이란 정부의 그 살상이 굉장히 엄청난데, 근데 그 이란이 팔레비전 왕세자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왕정을 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팔레비 왕조를 지금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시민들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예. 팔레비 왕정이 이란에서 소위 쫓겨나서 망명을 시작한 것이 47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47년 전인데 그러면 그 팔레비 국왕의 아들이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어떤 뚜렷한 지도력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훌륭한 이란 신정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만한 정부라면은 지금쯤이면은 미국 정부도 지지를 보이고 할 텐데. 근데 미국 정부는 왜 비밀 접촉에 나섰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모든 대안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으로서는 이런 시위대에 대한 발포 그리고 살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또 이란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군사 행동까지 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예. 이란의 핵시설을 세 군데를 폭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군사 행동을 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상황에서 또 이란까지 군사 개입을 한다면 트럼프의 핵심 지층인 마가 지층이 제일 싫어하는 네. 제국주의적인 팽창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부시 행정부 때의 그 치명적인 실수, 이라크도 군사 개입하고 아프가니스탄도 군사 개입했던 예.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가 세력의 가장 큰 주장인데 예. 그것에 거스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군사안보 전략, 팽창주의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팔레비와 비밀 접촉을 한 것은 예. 여러 가지 군사 개입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의 모든 옵션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날 생각이 있냐 그랬을 때 네.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란 시민들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부패하고 무능한 신정 정부에 대한 항의이지 네. 다시 1979년 이전으로 가서 왕정으로 가자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카이로 선언에서 나오면은 한국은 자유롭고 독립될 것이라고 1조에 나와 있는데 그걸 집어넣은 이유는 한국이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더라도 다시 예전의 정치 질서, 왕조로 가지는 않는다는 뜻도 함의가 돼 있던 것이에요. 네. 한국 국민들이 정치 제도와 질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인데 아무리 지금 정부에 불만이 많더라도 이란 시민들이 다시 팔레비 왕조를 복원하자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시사를 하고 있는데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의 일부 철수 권고가 전달됐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24시간의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고 군사적 옵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군사 기지에서 그 공군 기지에 증파를 했다, 증원을 했다는 뉴스가 아니라 거기서 철수를 명령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군사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는 군사 개입을 안 하겠다 하면은 그만큼 이란의 이런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메시지가 되겠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군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는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란 혁명 수비대와 직접 충돌까지 감내하면서 군사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증파를 한 것이 아니라 철수를 명령했다는 것은 이란 지금 혁명 수비대와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만약에 미국이 군사의 개입을 어떤 형태라도 한다면 우리는 이란 근교에 있는 미국 기지를 공격하겠다, 이스라엘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전략적 위험 부담을 일단 최소한도로 줄이는 그런 첫 정책이라고 보이고 예. 역사를 보면 미국이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군사 행동까지 택한 경우는 정말 적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만 봐도 예. 12.12 쿠데타 아니면 1980년 5월에 광주 학살이 진행되더라도 레이건 행정부는 군사 개입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60 항쟁 때 미국이 또 한 번의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이루어서는 안 되고 예.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그때 냈던 거. 네. 필리핀의 민주화 때도 그렇고 미국이 민주화 세력을 지지해서 군사 개입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외교로 나올 때는 항상 그 민주화 세력이 권위주의 정권보다 우세한다는 확실한 판단이 있을 때만 그쪽 편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지금 미국과 이란 상황에서 이란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미국과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지 이란은 아닙니다. 예. 뭐 베네수엘라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본다면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네. 직접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관리 통제를 혁명 이후에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중국도 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도 가고 싶지는 않겠죠. 예.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개입 이후에 이란까지 개입을 해서 미국이 다시 팽창주의의 늪에 빠져서 중국과의 이런 전략적 패권 경쟁에서 버틸 힘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이란의 국내 정치의 늪에 빠져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버틸 힘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시리아 내전에 깊이 개입해서 예.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국력이 소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바텀 라인, 최한도선은 정말 직접 개입을 할 가치가 있는가, 감내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태도 보시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축출했습니다. 법정에 세웠는데 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치 질서, 민주화에 대한 지지라든지 그런 것을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석유다. 그다음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제일 안심할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석유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뭐 축출하거나 마두로 대통령 부부같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미국이 얻을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엔 놀랐겠지만 예.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 그다음에 이란의 이런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보면서 네.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이 가져갈 게 없다. 이런 점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경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